옳다고. 최근 베트남 매체 캔14, 더타오247 등이 전한 바에 따르면 박항서 감독은 눈물샘 문제로 인해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눈물샘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흐르거나 안구에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의사분들에게 확인해보니 60대에 접어든 박항서 감독의 나이를 볼 때 노화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가끔 연령별 대표팀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너무나 바쁜 일정으로 인해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수술 시기를 계속 뒤로 미뤄야만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수술조차도 코로나19로 인해 일하지 않고 쉬고 있다는 논거가 될지 우려가 됩니다. 박항서 감독 연봉 문제가 일단 임시 봉합된 상황에서 요즘 슬슬 박항서 체제의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한 의문부호의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기에 더욱 우려를 낳게 됩니다. 특히 태국과 비교하며 지금 베트남이 아세안 1위 팀이라고 하는데 정말 1위가 맞는가?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4일 베트남 24시간 뉴스는 아직 베트남 축구가 아세안 정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박항서 체제의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아직 공식 A매치에서 태국을 이겨본 적이 없다. 아세안 축구 선수권 대회에 우승할 때도 태국을 만난 것이 아니었고 친선전을 제외한 공식 A매치에서 무승부 외에는 베트남이 태국에 확실히 우위를 가진 적이 없었다는 논점이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베트남 축구가 태국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박항서 감독이 화를 냈다는 취지로 비난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박항서 감독의 축구는 우승을 하더라도 지루하다는 내용의 보도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최근 손흥민 선수의 부상을 두고 베트남 네티즌들의 반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베트남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높고 아직은 이 호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간혹 손흥민 비하성 댓글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손흥민 선수는 작년 아시안컵 바레인전을 마친 뒤 특별히 언론을 통해 박항서 감독님과 베트남 축구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고 매우 행복하고 자랑스럽다라고 하며 베트남과 박항서 감독을 두고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 선수들 역시 손흥민만큼의 자질이 있고 손흥민처럼 될 수 있다라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인 입장에서 친베트남 성향의 한국 축구 스타들이죠. 그런데 최근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는 동안에는 거북이 고기 먹고 건강 유지 잘해 손흥민과 같은 걱정의 반응들도 있었지만 손흥민 비하성 발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손흥민은 인종차별주의자이잖아. 전술적 사고, 프리킥이라면 손흥민보단 꽝아이가 훨씬 낫다. 손흥민은 달리기만 하잖아. 그런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대반전, 부상 복귀하여 메뉴전 승리에 1등 공신이 되자 베트남 축구 팬들의 반응도 당혹감에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가 봅니다. 손흥민이 장기적인 부상 입었다고 속임수 쓴 거잖아. 손흥민이 싫으니까 그냥 맨유가 토트넘을 이겨버렸으면 좋겠다. 그래도 꽝아이가 손흥민보단 나은 것 같아. 꽝아이는 맨유로 들어가면 되겠어. 근본 박항서 감독과 손흥민 선수 사례를 살펴보면 제가 10년 이상 베트남 공부와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역시도 아직까지 물음표입니다. 정말 자존심과 현실 부정이 베트남의 고유 문화일까요? 이상 옳다고였습니다.